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유아 동작 교육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일단 정리해 놓으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줄에 유아 동작 교육은 동작을 통한 교육과 동작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아 동작 교육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작을 통한 교육은 동작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통해서 배움과 발달을 촉진시키겠다는 거고, 동작을 위한 교육은 아까 갤러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체 운동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훨씬 더 운동 능력이 높더라 하니 동작을 위한, 이 아이들이 동작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또는 신체 움직임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달리기도 시키고 걷기도 시키고 재빨리 피하기도 시키고 등등과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작 능력을 증진시켜 줘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동작을 통해서 배움을 촉진하는 방향과 또 하나는 유아들의 동작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동작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아 동작 교육은 두 가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이제 밑에 베이스로 깔고 유아 동작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아 동작 교육에서는 아까 기본 운동 능력에서는 갤러휴라고 하는 학자가 메인이었잖아요. 이 동작 교육에서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메인입니다. 이 라반과 뒤에 나오는 퍼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두 학자들의 내용이 줄을 이루어요. 자, 한번 볼게요. 라반의 동작 교육. 자, 라반은 2번 동작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양적인 요소로 나눴고 또 하나는 질적인 요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양적인 면은 양적인 요소로서, 자, 요거는 뭐예요? 동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임의 양적인 요소. 뭐가 필요하지? 일단 신체가 필요하고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내 몸과 몸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라고 해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체, 일단 내 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 요 네 가지로 나눴다. 여기 기본이에요. 나머지 뒷부분에 설명할 테니까, 양적인 면으로 신체, 공간, 노력, 관계. 그리고 동작의 질적인 면은 이제 동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몸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것과의 관계가 필요해. 그런데 움직임을 더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동작의 질.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쵸? 몸의 각 부분이 여러 가지 속도로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게, 힘이 필요하고, 또 공간을 통제하는 힘이 필요하고, 동작의 연속적인 흐름이 필요해. 이렇게 8가지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라반은 구분을 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또 퍼쉘이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동작 교육을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로 나누었다. 양적 요소는 이렇게 4가지, 질적 요소는 시간, 무게, 공간, 흐름 4가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양적인 거는 동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동작을 잘 하려면 또 어떤 요소가 필요하지? 이렇게 4가지씩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을 위한 교육과 동작을 통한 교육과 위한 교육은 앞에서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2번 유아 동작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 길게 설명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동작 교육이 중요해요. 유아들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학습의 도구로서 동작 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동작 교육을 왜 해야 되냐면 유아들에게 자기 표현의 수단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의 도구. 왜냐하면 아이들은 움직임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동작이 배움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작 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범주에서는 동작을 통한 교육이냐 동작을 위한 교육이냐,
그리고 동작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자기 표현에다 두느냐, 아니면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에 두느냐,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동작 교육의 목표라고 나오는데, 동작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에 동작을 매개로 신체 발달은 물론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쭉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유아들에게 의사소통의 수단, 자기 표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또는 이걸 통해서 전인 발달, 인지 발달, 사회 발달, 정서 발달, 그런 모든 전인 발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요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목표 또는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목표를 세부적으로 담기할 필요는 없음.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작교육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교육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워너와 브루통이라고 하는 학자가 동작교육의 효과는 요런 게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짚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동작 활동은 대리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야. 유아들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경험하게 되고, 교사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순간 관찰이 가능해서 활동의 목표 달성 여부 및 즉각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2번을 좀 정리해보면 유아들에게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럼 더 잘 배우겠죠, 아이들이. 그죠? 동작 교육은 직접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 그럼 교사의 측면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교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아 활동이 이루어지는 순간 관찰이 가능하고, 그 아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아이의 기본 운동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 자기 표현의 수단이니까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는 직접 경험의 기회가 되어서 더 잘 배울 수 있고, 교사는 관찰하고 활동하는 즉시 관찰하고 평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동작 교육이 중요한 이유, 또는 동작 교육의 효과.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4번은 이 얘기를 좀 더 설명하는 거고요. 132페이지 말고 131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자, 동작 활동은 신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아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즉, 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루거나 뒤로 미루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과제가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그 과제에 참여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유아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면,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이 제시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유아들의 반응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이 반응에 뭘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더 잘 움직이겠죠. 더 잘 움직이면 더 잘 배우겠죠. 더 잘 발달할 거고. 그래서 유아들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그것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학습 동기를 촉진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죠.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2페이지 5번으로 오시면, 유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가 지속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유아들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점잖다라고 하는 것은 젊지 않다는 거고,
젊지 않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면 학습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 신체를 이용해서 개념을 표현해 보도록 했을 때 학습 참여도가 높아진다 라고 해서 교사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유아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과제, 과제를 유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유아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배울 거니까. 자, 요게 이제 워너와 브루통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동작 교육의 효과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내기에는 뒤에 나와 있는 길버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구구절절히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고, 길버트 같은 경우에는 동작 교육을 하면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기술 영역이 발달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동작 교육을 하게 되면 심동적 영역,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 건강 관련 요소들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건강 체력 요소들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체력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네, 디귿에 보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길버트는 그걸 심동적 영역이라고 했어요. 심장과 움직임, 마음과 움직임,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심동적 영역은 신체 능력,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를 얘기한 거고요. 자, 디귿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인적인 동작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왜 심동적 영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작 어휘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아들의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작 어휘력을 알 수 있다. 이 동작 어휘력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모든 발달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정서 발달을 공부하면 정서 어휘를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정서 발달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만약 다문화 교육이라던가 사회관계 영역을 강의할 때도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에 대한 용어를 많이 알면 사회적 기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발달 영역에서 관련된 어휘력을 키우면 그 영역의 발달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이제 논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그 정서 표현을 하는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휘력이 증가하면 동작 능력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이 향상될 수 있다. 요거는 동작 표현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지식과 어휘를 증가시키고 기술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라고 지식, 기술, 어휘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인지적 영역.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에서는 자기 표현 능력이 높아질 수 있고 기억, 자신의 느낌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즉 자기 표현 능력이 높아지고 또 하나 니은에 보면 자존감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뭐 동작 교육을 하면 전인 발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신체 심동적 영역에서는 신체 능력도 발달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발달하고 인지적 영역에서는 인지적 영역 경험이 많아지니까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운동 관련 어휘력도 증가하게 될 거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자기 표현 능력도 증가하게 될 거고 자존감도 높아질 거고 사회적 기술 영역에서는 협력 그리고 유대감이 높아질 거다. 이것도 교재에 좀 정리되어 있길래 포함을 시켜봤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전인 발달이다.